그 사람은 왜 매번 불평부터 시작할까? 아무리 들어줘도 결국 또 불만이야. 혹시 이런 사람 옆에 계신가요?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통화를 끊은 뒤엔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말이지요.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해지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처음엔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 말의 반복은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 불평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을 찾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문제는 그 사람을 막상 밀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가끔은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불평은 전염된다는 사실. 옆에서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루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어둠에 오래 머물면 그 어둠이 결국 나의 표정이 된다. 오늘 이야기는 그 표정을 지키는 법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 평온을 잃지 않게 하는 답변의 지혜.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에 불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이 없다고 믿을 때 사람은 말로 세상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이지요. 이건 잘못됐어. 저건 왜 저래? 다 너 때문이야. 이 말들 속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은 힘의 언어가 아니라 무력의 언어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그들의 말이 덜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우린 종종 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그만 좀 불평해. 좋은 면도 좀 봐. 하지만 그런 말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지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큰 불평으로 맞섭니다. 불평의 근본 원인은 세상을 탓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덜 느끼려는 본능입니다. 즉, 불평은 그 사람의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막은 당신의 논리로는 뚫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나 원망은 이해가 닿지 않은 곳에서 자란다. 불평 역시 이해받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해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감을 원하기보다 에너지를 나누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만을 나누면 조금 가벼워질 거라 믿지만 그건 잠시뿐. 그 무게는 결국 듣는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불평을 듣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짜증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평의 고리를 더 단단히 묶습니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 바깥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 대응의 시작이지요. 불평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줄을 끊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훈련이지요. 불평은 마치 감정의 낚싯줄 같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던질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그 줄이 내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때부터는 내 기분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법은 공감하되 흡수하지 말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요. 상대가 요즘 세상 꼴이 말이 아니야. 하면 대부분은 그러게요. 정말 힘들죠. 하고 답합니다. 그건 동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렇게 느끼실 만큼 요즘 많이 지치셨군요. 이 말에는 감정은 인정하지만 불평은 받아들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낀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 차이 하나가 관계의 피로를 줄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방향을 현실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평은 대부분 과거나 타인에 머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회사 분위기가, 요즘 세상이,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불평을 생산적인 대화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대부분의 불평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행동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대화의 종착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땐 정중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다 들었어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전환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흐름을 돌리는 기술이지요. 불평은 공기처럼 퍼집니다. 누군가가 시작하면 곧장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피하기보단 부드럽게 통로를 바꾸는 기술을 써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만은 영혼의 나태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불평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맞장구가 아니라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답이지요.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과 오래 마주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건 이미 당신의 에너지가 상대의 말에 빨려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경계입니다. 경계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턱을 두는 일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 하는 문턱 말이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응은 공감의 문은 열되 감정의 방은 잠그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계속 자라게 두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또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일로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근데 그 얘기하실 때마다 선생님도 더 힘들어 보이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머리 식혀볼까요?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은 인정하면서 대화의 중심을 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게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땐 거리두기가 필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 울타리 하나로 당신은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갖게 됩니다. 불평은 결국 공명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울림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싸우지도 말고 맞서지도 마세요. 단지 반응을 줄이세요. 그게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거절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온도의 싸움이다.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뜨겁게 반응하지 말고 차갑게 끊지도 말고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 온도가 관계를 지키고 당신의 평정을 지켜줍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보다 요즘 즐거운 일 없어요? 짧지만 방향을 틀어주는 한마디. 이건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불평이 당신의 시선까지 바꾸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괜찮은 사람, 고마운 일, 기분 좋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가장 큰 자기 방어이자 철학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면 그건 거의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문제는 세상이고 사람이고 상황입니다. 당신의 지적은 오히려 또 다른 불만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불평을 직접 막지 않고 흡수하지도 않는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바로 거울처럼 비추는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 그럴 때 이렇게 답해 보세요. 그렇게 느낄 만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지치셨군요. 이건 반박도 동조도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비춰주는 말이죠. 이 말은 상대의 분노를 인정하지만 불평의 흐름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에너지는 맞장구가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불평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이런 말도 좋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예민해지셨는지 느껴져요. 예민하다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그 사람에게 살짝 거울을 들이대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대화의 초점을 사람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불평을 말하는 당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일이 요즘 많이 신경 쓰이시죠? 그 말 안에 무언가 답답함이 숨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대화는 더 이상 세상 욕이 아니라 감정의 대화가 됩니다. 그건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짧고 명료한 한 문장이 모든 걸 잠재웁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말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을 투정으로 바꿔버리는 힘. 이 말 한마디면 분노의 방향이 바뀌고 대화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불평의 언어를 감사나 안도의 언어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철학적 대화의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걸 한 번만 성공시키면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만큼은 조금씩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고 말로 이긴다. 우리는 흔히 논리로 이기려다 마음을 잃지만 말의 온도를 바꾸면 그 순간부터는 이기지 않아도 이깁니다. 결국 불평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럼 오늘은 그 마음을 좀 쉬게 해드릴게요. 이 말은 대화를 멈추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을 막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레 잠재우는 법이지요. 불평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치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평은 단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진동으로 남습니다. 그 진동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피로해지죠. 그러니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첫째, 내면의 거리두기입니다. 눈앞의 말이 내 귀를 통과하더라도 가슴까지 들어오게 두지 않는 것.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온도 조절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할 때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문장 하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공기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기운은 세지만 그 에너지는 결국 받아주는 사람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되 표정을 바꾸지 마세요. 표정은 대화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상대의 불평은 점점 맥이 빠집니다. 셋째, 감사로 마음을 환기시키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불평을 들은 날에는 그날 밤 꼭 감사할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감사는 불평과 반대 방향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불평의 잔향은 사라집니다. 넷째, 대화의 끝맺음 연습입니다. 불평을 들을 땐 시작보다 끝내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가볍게 마무리하죠. 이건 거절이 아니라 완결입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대화를 부드럽게 닫습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이런 태도를 아타락시아 ATARAXIA라 불렀습니다. 흔들림 없는 평정,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 평정은 상대를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의 날씨를 다스립니다. 날씨는 늘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듯이 당신의 중심은 불평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평이 시작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읊조리세요. 이 소리는 세상의 소음일 뿐 내 마음의 진실은 아니다. 그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호흡 속에서 당신은 다시 고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불평으로 채우는 사람, 그리고 그 불평 속에서도 고요를 지키는 사람. 당신은 이제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늘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정한 사람은 압니다. 세상은 늘 비슷하고 달라지는 건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걸요. 불평은 외부에서 들려오지만 그 소리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듣는 방식입니다. 삶의 철학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모든 소리를 들되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지만 당신이 평온을 잃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도 등불이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차분한 기운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 부러움이 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이 됩니다. 불평은 습관이고 평정은 선택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이지만 선택은 의식이지요.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불평이 들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 말 속엔 그 사람의 고통이 있고 나는 그 고통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순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 마음 하나를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방식이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조용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불평은 바람이고 당신은 그 바람 속의 나무입니다. 바람은 늘 불지만 나무는 그 뿌리로 버팁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불평을 반사하지 말고 평온으로 흡수하라. 그때부터 당신은 불평을 듣고도 상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